가보자.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를 구해주세요네. 맞죠? 합을 구해달라는 얘기는. 자, 위에 부등식 풀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지난번에 했던 얘기죠. 결국 절대값을 포함하는 1차 부등식은 또는 2차 부등식은 연립부등식의 하나의 부등식을 만족하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어쨌든 얘는 이거일 거는 명확하다, 그치? 그럼 세 군데 전부 다 뭐 해주면 되겠네? a를 더해서 a-1 x a 플러스 1로 만들어 주세요가 될 거다, 그치? 두 번째, 밑에 부등식 인수해 되나요? 네, 됩니다. 마이너스 여기 붙여주면 결국 이 녀석의 해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거다, 그치? 이게 연립부등식. 그 두 개의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의 합을 찾아주세요. 자, 갑니다. 두 개의 해를 수직선상에 편을 해보도록 하자. 그때 얘는 명확하게 편을 할 수 있어. 마이너스 2부터 7 사이. 문제는 이제 얘지. 그치? 간격이 어떻게 돼? a-1부터 a 플러스 1까지 간격이 이만큼밖에 안 돼요. 맞죠? 정수니까 결국 정수. 맞니? 둘이 빼보면 간격 얼마거든? 2밖에 안 되거든. 그럼 정수 몇 개 들어간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a가 1이면 0, 1, 2, 3개. a가 예를 들어서 5라고 해도 4, 5, 6, 3개. 그거를 이제 사이에 딱 집어넣었을 때 만족하도록 하는 게 정수가 최대 3개까지밖에 안 될 거야. 맞죠? 최소로 가면 점점 줄어들 거고. 근데 그 정수의 합이 15가 되고 싶대. 그럼 너희들은 저 빨간색 해에 있는 정수들 중에 3개를 더해서 또는 2개, 1개를 더해서 15가 되도록 할 수 있어, 없어? 몇 가지 방법이 있어? 4, 5, 6이 있고 또 있냐? 없네. 아, 그럼 방법 끝났다, 그치? 결국 뭐다? 얘를 기준으로 요거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 아니야? 끝났죠? A는 5. 됐지요? 끝. 뭐야? 별로 좋은 문제인 것 같지는 않고. 정수의 개수 찾기는 뭐 이런 게 더 괜찮은데. 어쨌든 됐나요? 자, 그 다음 몇 번? 73번으로 가보자. 자, 요거는요. 근의 분리 아니냐, 이거? 오케이. 자, 73번은요. 결국 근의 분리입니다. 잘했네. 질문 요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는. 실근의 부호는 합곱 판별식만 보면 된다 그랬고, 근의 분리는 근의 분리 문제다라는 걸 판단을 했다면 뭐 해주세요? 먼저 함수로 만들어서 그래프를 그린 다음 그래프를 보면서 한판축 세개보자였다. 그치? 그럼 일단 뭐 하자? 너희들이 일단 이 2차 방정식이 두 근 알파 베타 중에서 한 근은 마이너스 1과 0 사이, 다른 한 근은 2와 3 사이 근의 분리 문제란 걸 이해했어? 그럼 너희들은 근의 분리 문제란 걸 어디다 쓸까? 여기다 쓸까 그냥? 근의 분리 문제라는 걸 이해했다면 너희들은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아, 이 녀석을 방정식을 함수에 대한 얘기로 해석을 하자. 그리고 나서 그 해석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려보자. 자, 가자. 그래서 함수로 만들어 봅니다. 좌변에 있는 녀석 y는, 우변에 있는 녀석 y는 이 함수와 이 함수에 대해서 방정식이기 때문에 두 함수의 교점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 함수와 이 함수의 두 교점을 이라고 읽어볼게. 아! 교점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교점 중 하나는 마이너스 1과 0 사이, 다른 하나는 2와 3 사이 라고 읽었으면 이걸 만족하도록 그림을 그려주면 돼요. 두 함수. 하나는 최고차항에서 A, 양수의 함수야? 모르겠어. 둘 다 가능하겠다, 그치? 양수인 거 하나, 음수인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우변에 있는 함수는 뭐예요? X축. 그래서 만나는 점이 2개 발생하도록 그려봤어. 그럼 왼쪽 그림이 맞다면 하나의 교점은 마이너스 1과 0 사이, 다른 하나의 교점은 2와 3 사이. 만약에 얘가 맞다면 하나는 마이너스 1과 0 사이, 다른 하나는 2와
3 사이. 그럼 너희들이 이 그림을 보면서 한 판 축을 봐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 질문해 볼게. 자, 재민아, 보기 들어볼까? 자, 어떤 문제를 하나 볼 거냐면, 여긴 없네. 아, 그게 없었구나. 하나는 줘야지. 자, 갈게요. 잠깐 다른 문제 하나 하고 갈게. 뭐냐면, 잘 봐. 어차피 미지수는 너희들이 찾기 나름이니까, 그냥 갈게. 자, 이렇게 있다고 치자. 원래는 A, B 쪽이 뭐 하나는 상수로 다 나와 있을 거야. 아니다. 눈형으로 가야지. 쏘리. 방정식의 한 근은 1보다 작고 다른 한 근은 1보다 크다를 만족하도록 하는 그런 뭐 A나 B의 범위 또는 조건을 찾아보세요. 이렇게 나온다 치자. 그래도 근의 분리라는 거 알겠어? 자, 그때 함수로 해석을 한다, 그치? 어차피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서 그냥 내가 가는 거예요. 그럼 이 함수와 이 함수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 돼. 해석은 했다 치고 최고책에서 양수인 이차 함수랑 x축을 그려줘요. 그래서 한 놈은 1보다 작고 다른 한 놈은 1보다 크다고 해. 자, 이 그림을 보면서 너희들은 뭐뭐 찾아주면 돼? 한판축이다, 그쵸? 자, 근데 여기서 너네 내가 설명했냐? 이 문제는 판축을 안 봐도 되는 문제입니다 라고 했니? 이거 설명 안 했지? 했어? 왜 합곱판에서 곱판 안 보는 거 설명했는데 판축 안 보는 것도 설명했어? 자, 판축을 왜 안 봐요? 판별식 왜 안 봐요? 왜? 그렇지. 어? 뭐가? 뭐라고? 음수양수가 무슨 말이야? 아니, 무슨 말이야 그게? 일단 함수값은 뭐해? x에 뭐 넣어봐? 1 넣어보지. 넣었다 치고 그 녀석이 뭐 해야 돼? 내려가니까 음수가 된다는 거 풀겠지. 근데 판축을 왜 안 보냐고. 재민아, 판 왜 안 봐? 내가 물어보잖아. 왜 너 혼자 할 거 해? 판 왜 안 봐? 설명했다며. 아까 네가 했다며 설명. 그게 왜 나와? 그건 합곱한 실근의 부호고요. 누가 음수양수야 그리고. 이게 왜 음수야? 2분의 1 수도 있는데. 안 한 거 아니야? 그래? 자, 판축 봐, 안 봐? 안 봅니다. 자, 지금 내가 그럼 힌트를 던져줬으니 너희들이 찾아봐. 왜 안 볼까? 판축 중에 판. 판이 뭐거든? 판별식. 판별식을 왜 안 봐도 돼? 어이? 뭔 소리야? 그림은 그려졌으니까 무슨 말이야, 그게. 원래 항상 그림 그리잖아요. 자, 너네가 판별식을 보는 이유를 설명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지. 그걸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 내가 한판축 보세요라고 했으니까 한판축 봐야지가 아니잖아. 왜 함수값 보고 왜 판별식 보고 왜 축을 봐? 접해 있는이 아니라 만나는 이겠죠? 근데 그렇게 치면 있잖아. 또 문제를 바꿔볼까? 아마 870번인가? 그 문제인 것 같은데. 자, 이것도 함수로 해석했다 치자. 그래서 좌변에 있는 이차 함수, 우변에 있는 1차, 아니 뭐래? x축이라는 함수, 만나는 두 개의 점에 대한 내용이다. 맞죠? 만나는 두 점이 모두 1보다 크세요. 오른쪽에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한판축을 봅니다. 3, x에 뭐 넣어요? 1 넣어요. 계산은 안 할게요. 어디로 가요? 위로 올라가요. 양수. 근데 판별식 봤잖아. 그럼 아까 이거는 그림 안 그려져 있는 거야? 말이 이상하잖아.
얘도 그림으로 그려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얘는 그림을 그렸는데 왜 확인 안 하냐고. 그래서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봐. 한 번만 고민해보면 돼. 판별식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고민을 해봐. 판별식을 결정하는 게 누구야? 뭐에서? 부등식에 해야? 방정식에 해야. 그럼 지금은 그래프잖아. 방정식은 아니잖아. 방정식을 못 풀기 때문에 그래프로 왔어. 그래프에서 판별식은 무슨 의미야? 만나는 점의 개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반드시 판별식을 봐야 된다. 즉 내가 직접 두 개에서 만나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얘는 안 해줘도 된다 그랬어.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봐. 지금 왜 얘만 보면은 끝난다는 얘기야. 왜 얘는 이것만 가지고 부족해서 판별식을 봐야 되는지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궁극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래프는 얘가 맞아. 근데 1 넣었을 때 양수가 된다 그래서 무조건 저 그림이니? 그게 아니잖아. 근데 얘는 1 넣었을 때 음수가 되면 무조건 이 그림이니? 네, 맞아요. 그래서 판별식을 안 봐도 되고 얘는 판별식을 봐야 됩니다. 잘 봐. 자, 너희들은 지금 저 문제는 1 넣었을 때 양수가 된다라는 그림을 모조리 다 얘기하고 있는 거야. 1 넣었을 때가 양수가 되는 그림 중에 얘밖에 없니? 이럴 수도 있어. 안 만나도 1 넣으면 양수가 되잖아. 최고창에서 양수기 때문에. 그래서 함수값만으로는 이 그림을 못 그려. 이게 만들고자 하는 목표인 건 맞지만. 그런데 얘는 1 넣으면 음수래. 얘들아,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인 2차 함수인데 언젠가는 음수가 되는 부분이 발생한다고 했지. 그럼 무조건 x축보다 뭐 하게 되겠어? 내려온 부분이 있겠네? 그럼 자동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게 어딘지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어쨌든 내려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점에서 확실히 만나지 않을까? 내가 판별식이 0보다 크다고 하지 않아도 무조건 만족합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판별식은 보면 틀린다가 아니라 보지 않아도 됩니다. 얘가 더 넓은 범위가 나올 거라서 둘이 해봐야 어차피 이 범위가 나오게 돼 있어. 알았죠? 알았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보면은 7근의 부호에서 2근의 부호가 다를 때 곱을 안 보는, 곱만 보고 판별식을 안 보는 이유랑 같지. 같은 범위라서. 또는 더 넓은 범위라서 굳이 안 봐도 돼. 이미 만족하거든. 그럼 두 번째, 얘는 판별식을 봤다. 그치? 그럼 이런 놈들 사라지지. 그럼 무조건 이 그림만 남아? 아니요. 이런 그림도 있어. 1 넣었을 때 양수가 나오는데 두 점에서 만나는 그림이 있어. 즉, 두 근이 모두 1보다 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은 놈도 같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겁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얘를 지워주기 위해서 확인을 하는 게 바로 둘의 차이. 축이 1보다 크냐 작냐를 비교하고 있는 거야. 축을 보는 이유. 이 그림을 지우고 이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알았죠? 이 그림만 남기기 위해서. 그래서 축을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축을 보는, 안 보는 이유. 몰라요, 정확한 위치를. 비교 대상이 뭐밖에 없잖아. x는 1. 근데 지금 내가 그린 그림에는 1이 살짝 축보다 조금 왼쪽에 와 있는 것 같지만 꼭 그래야 되니? 그냥 이 동그라미 두 개 사이에만 1이 있으면 되잖아. 그럼 1이 여기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 있어도 된다는 얘기야. 축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1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근데 1보다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상관없죠. 그래서 얘는 안 봐도 되는 거예요. 왜? 몰라서. 이해됐음? 그래서 얘는 축 사라져요. 그럼 결론입니다. 언제 판별식과 축을 재민아 내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또 너는 너 할 것만 하네. 내가 너처럼 한번 했던 사람들 지금 이 단원 잘 보라고 했어 안 했어? 내가 뭐라 그랬어 방금? 재민아 집중하자. 자 다시 간다. 결국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다? 근의 분리 문제 중에 판축을 안 봐도 되는 경우를 이제부터 기억합시다. 언제 안 봐도 되냐면
두 근 사이에 뭔가 1, 2, 3이든 뭐든 상관없어. 두 근 사이에 뭔가 푹 찍혀 있어서 3 이런 식으로 찍혀 있는 문제라면 판축을 안 봐요. 언제? 둘이 사이에 1이 찍혀 있을 때. 알았죠? 그런 경우라면 함수값 볼 때 무조건 음수 내려가는 거 볼 거거든. 판 안 봐도 돼. 쭉 비교 불가야. 알았죠? 근데 쟤는 그런 거 있어 없어? 없죠. 1이라는 상수가 두 근보다 왼쪽 바깥쪽에만 찍혀 있잖아. 이런 문제는 반드시 판축을 확인을 합니다. 그럼 지금 저 문제 판축 봐 안 봐? 안 봐도 되는 거 알겠어? 왜? 두 근 사이에 뭐가 찍혀 있잖아. 0과 2가 찍혀 있잖아.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인데 올라가는 부분이 발생한대. 무조건 두 개 만나지 않아?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일 수도 있어. 근데 0, 2 넣으면 좀 이따가 한 볼 때 음수 볼 거 아니야? 그치? 판 볼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두 번째 축 비교 대상은 얘들아 0, 2를 넣어서 음수인데 마이너스를 넣어서 양수면 마이너스는 당연히 왼쪽에 있지 않아? 3은 당연히 오른쪽에 있겠지. 그럼 마이너스 1과 3은 축과의 비교 대상 아닙니다. 당연히 마이너스 1, 3 사이에 있을 거예요. 그럼 축은 비교 대상이 누구밖에 없다? 0, 2밖에 없는데 0, 2가 꼭 이쪽에 있어야 돼? 0이 여기 있어도 돼요. 왜? 그래도 한 근은 마이너스 1과 0 사이, 다른 근은 2와 3 사이 만족하거든. 2는 꼭 오른쪽에 있어야 돼, 축보다? 아니요. 2가 여기 있어도 돼. 와! 그래서 마이너스 1과 0 사이의 한 근, 2와 3 사이의 한 근 해도 돼. 즉 축을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인 0과 2가 정확한 위치가 아니네. 축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걸 하나하나 매번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얘를 판축을 안 보는 이유 뭐 때문에? 두 근 사이에 0, 2가 찍혀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할 수 있겠죠? 두 근 사이에 뭔가 값이 찍혀 있는 경우 거기에 있는 함수값을 비교해야 되는 문제는 판축을 보지 않습니다. 알았나요? 함에서 끝납니다. 됐음? 잘 기억해놔. 자, 근데 이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야. 어쨌든 결론 함판축 문제, 근의 분리 문제인 거는 확실한데 그 중에서 독특한 판축을 안 봐도 되는 문제였어요. 그것까지는 이해됐어요? 이거는 내가 지난번에 설명 안 했던 거야.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이 문제가 간결해지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 문제가 중요한 거는 이것 때문이에요. 뭐? 3에서 끝나기는 끝났는데 그럼 이거를 다 찾아요? 최고차에서 A가 양수일 때 마이너스를 넣으면 양수다, 0 넣으면 음수다, 2 넣으면 음수고 3 넣으면 양수다. 다 볼 거야? 아니지. A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넣으면 음수고 0 넣으면 양수고 2 넣으면 양수고 3 넣으면 음수다. 이걸 다 볼 거야? 8개를? 그건 아니잖아. 오바잖아. 맞지? 그럼 이거를 두 개를 한 방에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바라보면 돼? 자,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편의상 좌변에 있는 함수를 내가 f라고 이름을 잠깐 좀 바꿔볼게요. 함수값에서 한 방에 바라보시면 됩니다.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우리는 f-1과 f0은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면 마이너스일 때 양수고 0일 때 음수겠지. 얘도 마찬가지. 곱하면 음수입니다를 풀면 끝나요. 두 번째 2와 3도 마찬가지야. 2일 때랑 3일 때도 곱하면 음수라고 하면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면 알아서 2가 양수고 3이 음수며 두 번째 2가 음수고 3이 양수다가 만들어질 거야. 그래서 한 방에 바라보시면 됩니다. 지금 같은 문제는. 그래서 딱 두 개의 부등식만 연립하시면 돼요. 첫 번째 얘, 두 번째 얘. 알았죠? 곱해서 음수가 다른 말로 뭐야? 부호가 반대다거든. 이해됐음? 그러면 훨씬 쉬워졌니? 됐죠? 끝. 자, 요거 정리 잘 해두세요. 뭐 판축을 보지 않아도 되는 경우 첫 번째. 그 다음에 한 근이 둘 사이에 있는 경우는 최고차의 계수가 지금처럼 미수든 아니든 상관없이 굳이 얘 따로 보고 얘 따로 보고 할 필요 없이 곱해서 음수로 바라보시면 됩니다. 알았죠? 정리할 거 있으면 얼른 정리해 주세요. 다 되면 890번으로 갈게요. 자, 얘는 굳이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물론 확인할 거야. 뭐랑 비슷하거든. 아까 저 69번이냐 73번이냐 그거랑 되게 유사하다. 그쵸? 맞죠? 대신에 위에도 A 밑에도 A 그게 좀 다른 거지.
그리고 해가 없도록 한다. 연립부등식에서 겹치는 게 없다. 새로운 수직선을 한번 그려는 보자. 일단 위에 거 풀 수 있죠? 어떻게 풀어요? x 플러스 a의 범위가 2다. x 플러스 2의 범위가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다. 양수 a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x의 범위는 뭐가 나와요? 세 군데다 마2 붙여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플러스 a 됐나요? 자, 요게 이제 부등식의 첫 번째 부등식의 해입니다. 두 번째 부등식 해 인수분해 되니 안 되니? 되죠? 2a 플러스 3과 2a 마이너스 3의 곱이에요. 맞나요? 그리고 앞에 뭐 붙어 있어?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둘 중 하나는 마이너스를 붙여달래. 그때 뭐 해주면 돼? 더해서 6이 되도록 마이너스를 붙이자. 어디에 붙이면 돼? 위에 아래야? 아래에다 붙이면 된다. 그치? 그러면 하나는 누구? 2a 마이너스 3. 다른 하나는 누구?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 됐지요? 의 뭐예요? 바깥범위인데 자 굳이 이렇게 한글로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죠. 왜? 누가 큰지 명확하잖아. a가 뭐거든? 양수거든. 그럼 a가 양수란 말은 얘 뭐야? 마이너스 3에다 양수를 더했다는 얘기지. 얘는 뭐야? 마이너스 3에다 양수 음수를 더했다는 얘기네. 양수를 뺐다는 얘기네. 그럼 얘가 더 작지? 맞죠? 그래서 수직선상에 늘어나 보면 얘가 왼쪽에 있을 거야.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 2a 마이너스 4. 그래서 바깥범위니까 이쪽으로 가주면 되겠죠. 등호가 없으니까 여기도 떼놓을게요. 그럼 위에 부등식도 아래 부등식도 해를 찾긴 찾았다. 그치? 근데 a 때문에 정확하게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일 뿐. 맞니? 그럼 이제 수직선상에 늘어놓을 때 잘 봐. 어떻게 하면 돼? 사실 이게 사입범위면 더 어려워졌는데 얘는 사입범위니까 명확하게 그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사입범위라고 하면은 사실 더 어려운 이유가 여기 들어갈지를 둘 다 해줘야 돼. 맞죠? 그래서 좀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은 바깥범위다 보니 해가 없으려면 무조건 이거 아니냐? 맞죠? 그래서 얘는 이래야 해가 없는 거잖아. 그럼 이제 우리는 뭐만 만족하면 되겠네. 노란 색깔 둘은 당연히 얘가 오른쪽에 있는 게 명확해서 비교할 필요 없고 여기만 비교해주면 되며 등호 붙어요? 안 붙어요? 겹치는 해가 없어야 되니까 등호 붙어요? 안 붙어요? 붙어요. 자, 여기서 등호가 붙는다 안 붙는다는 이쪽 경계와 이쪽 경계가 만나도 되니 안 되니를 결정하는 거지 해가 있니 없니를 결정하는 등호가 아니잖아. 그래서 빨간색 등호 경계랑 노란색 등호 만나도 돼 안 돼? 만나더라도 겹치는 해 없죠. 왜? 얘가 비어 있잖아. 만나도 됩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얘도 등호 붙어요. 됐지요? 끝났어요. 그럼 이제 뭐 하자? A 넘어가고 마이너스 2 넘어가면 요거 두 번째 A 넘어가고 요거 넘어오면 1. 그럼 둘이 AND 동시에 만족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A의 범위랑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A의 범위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답은 얘겠네. 됐지요? 따라서 답은 뭐예요? 최소값이니까 1 되겠네요. 되었니? 오케이. 자, 다음 891번. 이거 하길 잘했다. 아까랑 좀 느낌 많이 다르네. 자, 이것도 마찬가지다. 잘 봐라. 나는 아까 방금 이 문제보다 891번 문제를 더 좋아합니다. 이거는 그치. 잘 봐. 위의 부등식은 크거나 같다의 부등식이고 최고차의 개수는 양수라서 무조건 해는 어떻게 될 거야? 뭔지는 몰라도 바깥범위로 나올 거야.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밑에 있는 부등식은 최고차의 개수가 1, 양수인데 작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이라서 사입범위가 되지 않겠니? 뭔가 둘의. 맞죠? 그런데 너희들이 두 개를 겹치도록 그려봤더니 뭐가 나온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4이다 라는 해가 나와야 되는데, 그럼 삽입 범위인 해와 바깥 범위인 해는 반드시 어떻게 나오는 수밖에 없어? 알겠냐? 바깥 범위는 무조건 이거고, 삽입 범위는 무조건 이거밖에 안 돼요. 이거밖에 방법이 없어. 이해됐어요? 질문하고 왔다고. 그래서 노랑 녀석은 누구로 풀어주는 거야? 3과 4를 가지고 만드는 부등식. A는 두 근의 합의 부호 반대가 되는 거고, 방정식처럼. B는 두 근의 곱으로 풀어주는 거야. CD는요, 빨간색은 요 두 개를 가지고 C는 두 근의 합의 부호 반대, D는 두 근의 곱으로 풀면 끝나. 방정식처럼. 2차 부등식의 작성도 결국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세 관계랑 똑같다 그랬죠? 그 녀석 이용해서 푸시는 겁니다. 됐나요? 동시 됐죠? 됐지, 진이야? 네, 갑니다. 그럼 91번이냐 방금? 마지막 902번 가보도록 할까? 뭐야? 902번 식이 왜 이래? 이거 왜 이렇게 느려 이거? 자, 902번 가보자. 0이 아닌 실수 P에 대하여. 지워도 돼요?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꼭지점을 A,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할 때 A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GX라고 하자. fx-g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정수. 이게 뭐야? 부등식 자체가 뭘 얘기하는 거야? fx, gx. 그래서 그래프를 굳이 살리고 싶다. 그럼 뭐예요? y는 fx, y는 gx 비교했을 때 fx라는 함수가 gx라는 함수보다 뭐 해야 돼? 더 작다. 아래에 있거나 같다. 또는 만나는 그런 범위에 대한 내용. 이게 바로 부등식이다. 그치? 그래서 어디 얘기하는 거야? 2차 함수가 더 아래에 있는 거. gx가 직선 맞지? 맞지? L을 G. 그러면은 요거 되겠네. 됐나요? 근데 여기서 나 이 문제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것 중 하나. 그래프를 줬으면 안 됐어. 이게 너네가 틀리는 이유가 뭔지 알아? A가 왼쪽에 있지. 근데 이거 문제 해설을 보면 A가 오른쪽에 있는 것도 같이 풀고 있을걸? 내 기억이 맞다면. 그래가지고 답이 이게 잘못됐다라는 애들도 좀 있기는 해. 어쨌든 이거는 근데 문제만 잘 읽어보면은 0이 아닌 실수 P라 그랬지. P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 음수면은 오른쪽으로 그려주면 되고, 양수면은 지금 그림이 맞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오히려 줬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더 헷갈릴 수는 있을 것 같아. 맞죠? 두 가지를 다 풀어요. 그래서 아마 답이 뭐 19개 해서 절반으로만 나온 사람들도 은근히 있을 거야. 음수일 거다라고 가정을 해버려서. 어쨌든 됐냐?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너희들이 어떤 식으로 풀어주면 되냐면, 보자.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가 몇 개가 되도록? 10개가 되도록 하라 그랬어. 그러면 지금 여기가 지금 어디야? 축이. 함수를 보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p다. 그치? 맞죠?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정수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p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어. 근데 그 정수가 몇 개가 돼야 되는데? 10개가 돼야 되는데. 맞죠? 그럼 지금 이 그림이 맞다면 어느 상황? 마이너스 2분의 p라는 놈과 0 사이에 10개가 있어야 되는데 만나도 된다 그랬으니 0도 포함이지. 그럼 10개는 어디까지? 마이너스 9까지일 거야. 마이너스 10은 들어가면 되는데 안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p의 위치는 명확하게 마이너스 9와 마이너스 10의 사이에 있으면 됩니다.
등호는요, 여기 들어간 거 괜찮아요. 그래도 마이너스 9는 포함을 하는 거니까. 맞지? 여기가 마이너스 9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거 다 찾는 거거든. 만나는 것도 포함하니까. 그래서 너희들의 P의 범위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을 붙여주면, 양면을 곱해주면 얘가 20이 되면서 여기로 오는 거고 얘가 18이 되면서 여기로 가는 거야. 맞지요? 그래서 P로서 가능한 것은 뭐야? 18과 19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답을, 아까 38이라고 잘못 말했네. 19라고 잘못 말했네. 여기서의 답을 너희들이 1 아닌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때문에? 지금 이 그림 때문에 그래. 이게 오른쪽에서 그렸을 수도 있어. 그럼 뭐도 있었겠네. 마이너스 2분의 P가 9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아도 되지. 그거 하나가 더 페이크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난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아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 그럼 P로서 가능한 것은 마이너스 19와 마이너스 18도 있어. 그래서 최대값은 19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9라서 둘이 빼면 38이 답이에요. 이해됐죠? 왜 도대체 그림을 그려놨을지는 난 잘 모르겠더라. 그냥 교육청 문제에서 이게 그림을 줬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생겼을 수도. 왜 굳이 왼쪽으로 그려놔가지고. 물론 평권에서 할 말은 있죠. 우리가 언제 P가 양수라 그랬어? P는 0이 아니라 그랬지. 뭐요? 네. 네. 그게 해설지 풀일걸? 결국 우리는 이거 뭐야? 걔네들은 식으로 푸는 풀이잖아. 근데 우리는 그래프로 풀 수 있잖아. 맞죠? 그러니까 그거는 식으로 가는 풀이 있잖아. 그래프로 가면 되지 않아? 그래프로 가면은 fx가 더 아래쪽에 있으세요. 눈으로 보고 있지 않아? fx 이차함수가 B급 내려가는 이 부분 찾자. x의 범위 찾아야지. 축부터 0까지네. 하면 끝나는데 굳이 왜 완전 제곱식으로 해?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지.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항시키세요 했잖아. 이해됐죠? 진행됐어? 그래서 해설지 풀이 맞아요. 근데 해설지 풀이도 맹신은 하지 마세요. 해설지 풀이와 내 풀이 또는 너의 풀이들은 달라야지. 다를 때가 있겠지. 왜? 해설지는 너희들한테 미리 글로 작성해서 글로 보여주는 풀이잖아. 근데 나는 말로 풀잖아. 너희들도 풀 때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풀이는 말로 하는 풀이야? 글을 쓰는 풀이야? 말로 하는 풀이에 가깝죠? 그래서 너희들의 실제 풀이는 제가 돼야 됩니다. 이거 어쩔 수 없다니까, 그거는. 그치. 그거는 해설지 풀이는 왜 이렇게 풀어 멍청이들 이게 아니라 글로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그래요. 알았죠? 그래서 너무 해설지의 풀이를 맹신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야. 걔들이 멍청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나도 너희들한테 이걸 글로 설명하려면 그거 따라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일부러 나는 손글씨 풀이, 뭐 영상으로 풀어주는 풀이 이런 것들을 제공하지. 어쨌든 됐나요? 됐죠? 네, 갑시다. 자, 오늘 어디로 갑니다? 드디어 도형의 방정식 평면 좌표로 갑니다. 자, 근데 너희들이 이제 지금 진이는 여기 평면은 처음이지. 그치? 도영이랑 도환이도 처음이지. 잼민이만 그거지. 자, 갑시다. 뭐. 자,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수학상을 처음 배우다 보니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긴 할게요. 근데 도형의 방정식은 공식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진짜 별게 없어. 별거 없어 보여.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파생되는 유형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래서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는데 너희들은 처음이니까 조금은 자세하게 갈게. 자, 연습장이나 책에다가 필기 오늘 잘 하면서 따라오세요. 자, 갑니다. 첫 번째, 평면 좌표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공식은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야. 근데 이거는 사실 중학생 때도 이미 써오던 풀이에요.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은 뭘 이용하면 돼? 결국은 피타고라스 정리야. 알았죠? 자, 뭐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점이 있고 여기에 점이 있어. 이 점의 좌표를 x2, y2라고 하고요.
이 점의 좌표를 x1, y1으로 해볼게요. 자, 너네 수직선상에 늘어났을 때 두 점 사이 거리를 찾아봐라고 하면 두 좌표 뭐해? 빼요. 누구 빼기 누구? 큰 거 빼기 작은 거. 그래서 보통 두 좌표의 차라고 얘기하지. 누구와 누구의 차라는 거는 큰 거 빼기 작은 거니까. 그런데 지금은 좌표 평면상에 비스듬하게 놓여 있습니다. 그때 두 점 사이 거리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구해주면 돼? 피타고라스를 이용하면은 되는 거죠. 결국 저 두 점 사이 거리는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에요. 맞죠? 그때 여기 x좌표가 x1이고 여기 x좌표가 x2니까 이 거리는 뭐가 돼? x2 빼기 x1. 물론 지금 나는 공식화하기 위해서 x2를 더 큰 곳으로 잡았지만 누가 큰지는 몰라요. 맞죠? 그래서 원래는 절대값을 씌워야 될 거야. 맞지? 실제 계산할 때는 큰 거 빼기 작은 거 하겠지만 어쨌든 y좌표도 똑같지 않을까? 얘가 y1이고 얘가 y2야. 지금 내가 그린 거에서는 y2가 크니까 이렇게 빼겠지만 뭔지 모르니까 일단 공식화는 절대값으로 씌워 놓을게요. 그때 너네 빗변의 길이를 구하면 되지. 맞지? 이게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입니다. 뭐예요? 루트. 이 녀석의 제곱. 아, 그러면 이제 절대값이 의미 없는 거 알겠지? 왜? 어차피 우리는 뭐 할 거니까? 제곱할 거니까 편한 데서 편한 거 빼세요. y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은요. x좌표끼리 빼서 제곱, y좌표끼리 빼서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우면 이게 바로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에요. 너무 쉽지? 여기서 흘러나오는 유형의 문제들이 한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선분의 길이가 같다. 거리가 같다.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내심. 미쳤나봐. 외심. 내심 말고. 자. 이 두 가지 문제 갑니다. 처음에 등장하는 문제들은 뭐예요? 그냥 거리를 구하세요. 이게 다예요. 그걸 왜 물어보니? 그래서 물어보는 게 바로 이런 걸 왜 물어보겠니? 학교 시험에서 물어보겠니? 선분의 길이 구하세요. 오르트입니다. x좌표끼리 빼세요. y좌표끼리 빼세요. 둘 다 제곱해서 더해서 루트 씌우세요. 는 오르트. 맞죠? 그래서 이거보다는 보통 나오는 게 이겁니다. 이거. 그래도 똑같지? 자, 여기서 거리가 같다라고 할 때는 있잖아. 너희들이 잘 기억해놔. 앞으로 지금 외심도 마찬가지 문제인데 결국 거리끼리 비교할 때는 사실 거리 공식 자체가 뭐야? 루트를 포함하고 있는 공식이지. BC랑 같다라고 해도 BC도 뭐야? 루트를 포함하는 식이겠지. 그래서 루트끼리 비교할래? 아니, 그거 비교할 때 우리 뭐해? 양면을 제곱하겠지. 그래서 거리가 같다라는 얘기는 결국 뭐다? 거리의 제곱이 같다라는 식으로 비교해서 AC 제곱과 BC 제곱으로 바로 가시면 되겠죠? 알았죠? 그런 C를 찾아주세요 하니까 C는 너희들이 계산해 주세요. 알았음? 여기도 A에 대한 2차식이고 얘도 A에 대한 2차식인데 같아서 사라지고 나면 A에 대한 1차 방정식 해서 A는 하나 나오고 끝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실제로 나오는 건 이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풀어봐. 요겁니다. 928번.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얘기를 해보자. 저 외심의 좌표 어떻게 찾을래? 어떻게 찾을래? 응? 아닌데. 그거는 무게중심이고요. 외심의 좌표 어떻게 구할래? 뭐? 무슨 변의 길이를 구하는데? 삼각형 3변? A, B, B, C, C, A? 아니요. 그걸 왜 구해요? 자, 거기 들어봐요. 잘 기억하세요. 외심이라고 하는 놈이 뭔지만 알면 돼. 너네 외심이 뭐야? 외접원의 중심인 거 모르는 사람 없죠? 자, 외심은 결국 어떻게 좌표를 구하냐면 있잖아. 외접원의 중심이야. 근데 외접원의 중심인데 그래서 어찌라고요? 아, 그림 좀 이상하게 그렸다. 얘가 예를 들어서 A고 얘가 B고 얘가 C라고 치면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 근데 외접원은 결국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다 반지름이라서 길이가 같아지는 곳이야.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주세요? 외심의 좌표를 구하라고 하면은요. 그 외심의 좌표를 내가 A, B로 잡아요. 뭐 D라고 할까? 그럼 너희들은 뭐 찾아주면 돼?
AD랑 BD랑 CD가 같다라고 하면 돼. 그래서 1번 방정식과 2번 방정식을 풀어서 AB 연립하시면 답이에요. 알았죠? 되게 쉬워요. 1차 1차라서. 그리고 두 번째, 거리끼리 같다라는 거 할래? 거리끼리 같다는 거 그냥 할래? 하지 말라 그랬지? 거리와 거리가 같다는 건 어떻게 비교하면 된다 그랬어? 거리의 제곱들끼리 같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AD제곱은 BD제곱은 CD제곱이라는 연립 방정식을 두 가지로 연립해서 푸는 거예요. 할 수 있겠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지? 네. 그게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하는,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두 가지 유형이었습니다. 어때요? 쉽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가 더 있어. 이거는 잘 봐. 공식이 끝이 아니라 유형들이 중요하다 그랬지. 그래서 이거는 결국 유형 1, 2, 3, 4, 5번 전부 다 한번 풀어봐야 돼. 그리고 RPM에서 수록하지 않은 심화 유형들도 몇 개가 있어요. 그것까지 가면은 이제 난이도가 꽤 높아질 거야. 블랙라벨 좀 가야 있는데. 자, 어쨌든 세 번째. 이번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거야. 삼각형 모양의 결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 수1을 해본 사람들은 수1에서도 이거 또 등장합니다. 잼민이 또 혼자 풀고 있네. 아, 주새끼. 자, 가자. 삼각형 모양을 결정할 거야. 무슨 삼각형인지는 뭘 알아야 알 수 있냐? 빗변이 왜 나오죠? 삼각형이 직각이 아닌데. 그렇지. 얘는 너희들이 기억만 해놔. 그냥 단순합니다. 대변의 길이를 구해볼래? 결국 우리 삼각형 모양 결정하기 문제 우리 언제 풀어봤어? 곱셈공식의 변형. 결국 그때는 지금이랑 좀 느낌은 달라. 세변의 길이 ABC에 대하여 다음 식을 만족할 때라고 하면서 그 식을 인수분해하고 곱셈공식의 변형을 써봤더니 아, A는 B밖에 없네. A는 B인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답을 냈던 거 기억나지? 그거랑 비슷해. 근데 이번에는 세변의 길이에 대한 관계의 식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세변의 길이 자체를 찾아서 그 길이를 보면서 관계를 찾아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한 변의 길이가 1이고 다른 한 변의 길이가 루트 3이고 다른 한 변의 길이가 2다. 뭐야?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인 건 모르는 사람 없죠. 만약에 이게 이거였다면 정확하게 뭐라고 써주는 게 정확해? 선분 CA가 빗변인 직각삼각형이라고 풀어주는 거겠지. 자, 하나 더 가볼까? 세 변의 길이를 찾아봤어. 하나는 루트 10, 하나는 루트 20, 하나는 루트 40이야. 무슨 삼각형이야? 둔각삼각형 하면 되지. 맞죠? 하나는 루트 20, 하나는 루트 20, 하나는 루트 40. 무슨 삼각형? 땡. 직각 이등변 삼각형. 뭐? 존재하지 않는다고? 뒤지고 싶냐? 너 둘이 더해서 이거 하려고 했지? 아씨. 피타고라스 정리도 만족시키지만 둘이 같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A, B, B, C, C를 다 찾아볼래요? 그걸 찾기 위해서 나는 뭘 줄게요? 점의 좌표들을 줄게요. 그냥 이게 답니다. 알았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또 삼각형 모양을 구해볼래요? 라는 거랑 같은 문제가 하나가 더 있어. 뭐가 하나 더 있어? 지금처럼 삼각형의 넓이 문제도 결국은 뭐다? 이거는 제발 부탁이니까 기억하세요. 2학년, 3학년이 돼도 모든 함수, 모든 어떤 뭐 삼각함수에 대한 내용이라던가 여러 가지 단원들에서 자주 만나게 될 문제입니다. 그때 제발 부탁이니까 삼각형 넓이를 구하라고 할 때는 삼각형 모양부터 판단해야 된다는 걸 너희들이 알아야 돼. 직각삼각형인지 그냥 이상한 삼각형인지 이등변 삼각형인지 정삼각형인지에 따라서 넓이를 구하는 방식이 다 다르잖아. 뭐를 밑변으로 잡고 뭐를 높이로 잡는 것부터 모양을 알아야 결정하잖아. 이등변 삼각형이 이렇게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밑변 높이를 이렇게 잡는 멍청이들은 없잖아. 무조건 이렇게 잡기로 약속을 했잖아. 정삼각형이라고 나오는데 밑변 높이 잡는 멍청이들이 없잖아. 한 변의 길이 구해서 4분의 루트 3 a제곱이라는 공식을 쓸 거 아니야. 그치? 마지막으로 직각삼각형인데 밑변 높이를 이렇게 잡는 멍청이들은 없을 거 아니냐고. 당연히 빗변이 아닌 두 변의 길이를 밑변 높이로 사용하겠죠. 그래서 모양을 알아야 넓이를 구할 수 있으니까 지금 저 문제
삼각형의 그냥 넓이를 구하라고 했지만 너희들은 뭐 한다? 뭐 한다? 모양부터 판단을 해줘야 된다라고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고 지금 저 문제. 점을 좌표 살짝만 바꾸면 직선 단원에서의 문제가 됩니다. 그때 또 만날 거예요. 그때도 마찬가지야. 알았지? 모양부터 판단. 알았음? 그럼 섞여 나오는 학교 시험은 너희들이 뭔지 모르게 돼.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제일 처음에 나오는 공식인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하는 문제였어요. 자, 두 번째 내용부터 난이도가 좀 높아집니다. 이 녀석은 잠깐만 쉬었다가 얘기할게요.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이라는 유형입니다. 공식부터 외우는 것부터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 쉬었다 합시다. 뭐라는 거야? 무시하자. 자, 시작할게요. 그러면 이제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한 내용으로는 뭐가 들어가게 되냐면, 이거 먼저 할 걸 그랬나? 자, 이거 말고 하나 더 하고 가자. 잠깐만. 자, 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냐면, 한 유형을 좀 하고 갈게요. RPM이 먼저 나오네. 자, 뭐냐면, 이건 잘 기억하세요. 지운다. 알았지? 지운다. 얘를 활용하는 또 다른 유형입니다. 네 번째 유형인데, 얘는 이 안에 있는 유형이라기보다는 통째로 이 유형 자체를 기억하세요. 뭐뭐뭐 해서 세 가지가 나오냐면 첫 번째, 거리의 합의 최소를 구하세요가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옆으로 가자.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라고 해서 하나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다냐? 아니요. 하나 또 있어요. 그게 아까 말했던 블랙라벨 같은 난이도 높은 문제에서 정말 가끔 가다가 나오는 녀석이야. 쌤부터는 아마 등장할 거예요. C단계에. 알았죠? 자, 뭐냐면 이거는 참고로 알고만 계세요. 거리의 차의 최대라는 게 있어. 근데 얘는 약간 그림으로 그리는 성향이 좀 강해서 지금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기는 한데 이름이 비슷해서 나는 같이 원래는 설명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두 번째 들어가는 3월부터 하는 수업 때 아마 이거는 근데 1학기 기말고사라서 아마 뭐 한 7월쯤 6월쯤 되면 하겠죠. 그때 얘네들이랑 비교하면서 갈 거니까 지금 요 두 개 완벽하게 잘 기억해놓고 바로 비교할 수 있게 하자. 알았죠? 그래서 첫 번째, 거리의 합의 최소는 어떻게 푸냐? 그냥 푼다가 끝이 아니라 또 조건을 하나 더 확인해야 됩니다. 어떤 점이 등장을 할 거야. 그래서 거리 합을 구하라고 할 건데 그때 그 점 P가 임의의 점으로 주어지냐? 직선 위의 점이냐로 달라지고요. 특히 얘는 도형의 이동을 배우고 나면은 심화 문제로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려워질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도 두 가지 유형이에요. 어떻게 해요? 역시 이번에도 임의의 점으로 P를 물어보냐, 제공을 하냐, 또는 직선 위의 점이냐로 제공을 하냐에 따라 또 달라지는데 여기서는 얘가 좀 더 많이 나옵니다. 알았죠? 그리고 얘는 심화 문제보다는 서술형 문제로 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자주 나오는 것들이 요 두 가지고 중요한 거는 네 가지가 다 중요하고. 자, 근데 얘는 개념 설명을 해보면 되게 쉬워. 간다. 문제에 A를 줄 거예요. 이거 B를 줄 거예요. 그리고 좌표평면 위에 임의의 점 P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AP, BP의 합의 최소를 찾아볼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P는 어디 있는데? 몰라? 아무렇게나 쿵 찍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거리와 이 거리겠지. 근데 한번 생각해봐. 보아나, 네가 집에서 서점을 들렀다가 학원을 올 거야. 그 거리가 가장 짧아지려면 어떻게 가야 돼? 그렇지. 예를 들어서 집이 여기 있고 학교가 여기 있을 때, 학원이 여기 있을 때 여기에 서점이 있다면 가장 짧은 거리가 되겠지. 근데 서점이 여기 있으면 갔다가 와야 되니까 거리가 멀어지게 되겠죠. 그거야.
너희들은 얘를 구하고 싶으면 P의 위치는 임의의 점입니다. 지금 내가 그림을 하나 그려놨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낚이면 안 된다. P는 내 맘대로 바꿀 수 있어. 예를 들어서 P가 어디로 간다면, 방금처럼 여기 있다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리는 이게 될 것이고, P가 여기 있다 치면 거리 합은 얘가 될 거야. 근데 가장 짧아지고 싶으면 일직선상에 P가 있으면 됩니다. 근데 P의 위치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요? P는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거든.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소값이 되고 싶다. 답은 뭐다? 선분의 B를 구하면 됩니다. 너무 쉽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온지를 좀 이따가 문제 한번 살펴보자. 그 다음 두 번째, 얘는요, 지금은 RPM이라서 아직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알았죠? 알았죠? 어떻게 주어지냐? 어떻게 푸냐? 여기 A가 있어. 여기 B가 있어. P를 거쳤다 올 거야. 다시 한번 물어보자.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려면 그 거리가 뭐가 되면 돼? 일직선이 되면 돼. 근데 이쪽에 놓여있는 어떤 직선 위에 점이 P가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에 너희 집이 있어. 여기에 친구 집이 있는데 친구 집이 불났어. 여기 이제 강이 흐르고 있어. 너희들은 최대한 빨리 가야 돼. 물을 뜨는 것까지는 직선 거리가 빠르겠지만 일로 가는 거리가 멀어지겠지. 여기까지 가게 되면 가는 거리는 멀지만 뜨자마자 빨리 올 수 있겠지. 근데 그게 가장 짧니? 아니요. 그걸 최대한 빨리 가야 돼. 어쨌든 갔다가 와야 되는 건 맞지. 그게 가장 짧아지고 싶어. 어떻게 해주면 돼? 이게 이제 질문인 거야. 자, 간다. 결국 거리의 합은 최소가 되려면 뭐가 되면 됩니다? 일직선이 되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선을 기준으로 한쪽 편의 점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무조건 꺾인단 말이야. 그럼 얘를 펼쳐줄 수 있는 방법은 뭐다? 대칭이동과 합동을 이용해서 A라는 점을, 자, P는 움직인다. 알았지? A라는 점을 잘 기억해놔. P가 돌아다니고 있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켜주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선분의 길이 누구랑 누구의 합중에 AP와 BP의 합중에 누구는 AP의 길이는 뭐가 된다? A'P와 같아지게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얘가 노란색이 최소가 되려면 흰색이 최소여도 되지. 그럼 두 번째, 흰색이 최소가 되는 방법은 뭐 하면 돼? 일직선으로 펼쳐주면 돼. 그러면 결국 이렇게 가는 게 최소입니다라는 얘기랑 같은 거야. 이해됐어요? 끝났어요. 다시 답은 뭐다 그래서? 답은 A'B야. 두 점 중 아무나 움직이는 점 P가 돌아다니는 직선에 대해서 둘 중 아무나 하나를 대칭이동해요. 대칭이동 된 점과 다른 한 점까지의 거리가 답이라는 얘기야. 그걸 외운다기보다 그림을 항상 그리면서 풀어주게 될 거예요. 알았죠? 그게 지금 단원, 평면좌표 단원에서는 이 직선이 끽해봐야 X축 정도, Y축 정도, 너희들이 중학교 때 배운 대칭이동으로 풀 수 있는 정도로 주어지고, 도형의 이동까지 다 배우고 나면 저 직선 자체가 좀 다양해질 거예요. 알았죠? 그 다음 세 번째, 얘. 우리가 여태까지 이 두 녀석을 왜 계속 그림으로 접근을 했냐면 식으로 만들려고 해봐야 얘가 루트야. 얘도 루트야. 루트와 루트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할 수 있니? 얘가 최소면서 동시에 얘가 최소라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못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림으로 접근을 했지만 얘는 쉬워. 왜? 거리의 제곱이기 때문에 분명히 P라는 점을 X, Y로 잡으면 XY에 대한 2차식이 나오고 루트가 씌워져 있는데 거리를 제곱할 거라서 루트 사라지거든. BP의 제곱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야. P가 XY고 B는 상수로 주어졌기 때문에 결국 XY에 대한 2차식이 될 거고 더하기 루트가 되어 있었는데 거리의 제곱이니까 루트가 사라졌어요. 그럼 여기도 X의 제곱, 여기도 X의 제곱. X에 대한 2차식 만들어지겠네. 최소 구할 수 있겠지. 더해서 Y도 Y에 대한 2차식, Y에 대한 2차식 더해주면 Y에 대한 2차식. 한 방에 최소 구할 수 있겠지.
그렇게 2차식의 최대 최소처럼 풀어주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 문제는 그렇게 안 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걸 기억을 해놔. 자, 뭘 하냐면 잘 봐. 요거 지금 증명하는 거야. A라는 점이 x1, y1이라고 해보자. B라는 점이 x2, y2라고 해보자. P라는 점은 임의의 점입니다. x와 y로 잡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을 구할 때 식 정리를 하는데 그때 이거 빼서 제곱해서 x에 대한 식만 정리를 해봐. 뭐 나와? 2x의 제곱 마이너스 2에 x1 더하기 x2의 x가 되는 거 알겠니? 여기서 나오는 게 x 마이너스 x1의 제곱. 여기서 나오는 게 x 마이너스 x2의 제곱. 둘이 한 방에 더한 거야. 상수항 무시하고. 알았죠? 지금 뭔지 알겠어? y도 마찬가지 아닐까? 그 다음 상수항 뭔가 붙어 있을 거야. 그래서 여기가 최소가 되도록 하려면 x는 축이면 됩니다. 2분의 x1 더하기 x2. y도 축이면 됩니다. 2분의 y1 더하기 y2. 그래서 결론. P는 뭐다? 선분 AB의 중점입니다가 나오는 거야. 이걸 외워서 풀 거예요. 오케이? 다시 뭐라고? 얘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P는 선분 AB의 중점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단순하게 물어보고 끝날까? 아니요. 서술형에 나온다 그랬지. 그래서 얘는 증명도 많이 물어봅니다. 지금 이게 모범 답안이 될 거예요. 알았죠? 다음 하나 더. 아직까지 얘는 명확하게 알지는 못해. 근데 결론부터 어차피 얘기를 해두면 AP제곱 더하기 BP제곱 더하기 CP제곱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것도 결국은 어떻게 하면 돼?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정리해주면 3x제곱 플러스 점점점 하면서 3, 또 2차식이 나올 거야. 근데도 그때도 마찬가지 P의 좌표를 구해보면 뭔가가 나올 거야. 근데 그게 바로 다음 유형에서 뭐라고 정리하냐면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학교 시험에는 이것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점 P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임을 증명하시오라는 식으로 많이 나와요. 그냥 값을 계산하는 것도 많이 나오지만. 알았음? 그 방법은 얘랑 똑같다 바라보시면 돼.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얘는 방법이 없어. 얘는 그냥 방금 그 증명하는 방법처럼 똑같이 2차식의 최대 최소처럼 풀어주면 돼요. 정확한 최소. 알았죠? 그렇게 풀어주세요가 요번 유형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그림으로 풀어주면 되고 얘도 그림으로 풀어주면 되고 거리의 합의 최소는 왜? 루트가 2개가 나오니까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는 결국 2차식의 최대 최소로 풀면 된다. 근데 계산형 문제 중에 임의의 점 P가 주어지면은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은 AB의 중점으로 AP제곱 더하기 BP제곱 더하기 CP제곱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으로 풀면 된다. 이게 계산형 문제가 될 거야. 알았죠? 까지. 그럼 여기서 설명 하나 안 한 게 뭐냐면 아까 내가 이거. 근데 이렇게 단순하게 주어질까? 아니라 그랬지. 그게 바로 어디에 있냐면 유형 4번에 934번, 5번, 6번 문제예요. 어떻게 나와 있어 얘들아? 그 어디에도 거리와 거리의 합의 최소라고 나와 있니? 아니죠. 요 유형 4번 별표 치세요. 자, 이런 문제를 원합니다. 도형의 방정식에서는. 뭐야? 얘들아, 우리가 지금 공식이다라고 해서 내가 알려주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뭐야? 도형의 방정식 중에 평면접해서, 도형의 방정식 중에 직선의 방정식에서 어떤 도형에 대한 내용을 공식으로, 식으로 설명을 해놓은 거거든. 근데 너희들은 풀 때 실제로는 식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너희들이 그림으로 읽어서 풀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야. 그게 고난도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식에 대한 내용을
그림에 대한 내용으로 해석을 한다 그래서 기하학적인 해석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림에 대한 내용으로 바꿔서 그림을 이용해서 풀어줘야 된다. 이거거든.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바로 이 유형 4번입니다. 너희들이 이걸 딱 보자마자 최소값을 구하라고 할 때 루트 속에 있는 2차식과 루트 속에 있는 2차식이 동시에 최소값이 될 수 있는 걸 알아야지. 얘가 최소가 되려면 x0, y0. 얘가 최소가 되려면 x2, y-1. 동시에 성립 안 하잖아. 그럼 적절하게 둘이 사이 어딘가에서 최소가 나올 거거든. 그걸 못 찾아. 맞죠? 그래서 어떻게 간다? 너희들은 얘를 바라볼 때 x, y에서부터 원점까지의 거리랑 같다는 걸 알아야 되고 얘도 x, y에서부터 2, -1까지의 거리라고 알아야 돼. 그래서 이 문제는 뭐다? 거리와 거리의 합이 뭐가 되도록 하는? 최소가 되도록 하는 그 값을 찾든 x, y를 물어보든. 물론 x, y는 못 물어보죠. 그럼 답은 뭐야? 루트 5 하면 끝나. 이 문제가 되는 거야. 알았죠?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해됐음? 그거를 너네들이 읽을 수 있어야 돼. 루트 더하기 루트? 아, 거리 더하기 거리. 할 수 있겠냐? 됐어요? 됐어요? 물론 935번처럼 물어보기도 하지. 너무 쉽잖아. 그럼 답은 뭐거든? 그냥 A, B 사이 거리 구하면 끝이거든. 맞죠? 그 답은 뭐야? 5, 12, 13, 4번이겠네, 4번. 너무 쉽잖아. 그래서 934번과 6번처럼 많이 물어봅니다. 풀 수 있겠죠? 알았죠? 너희들이 도형에 대한 내용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특히 학교 시험이 대놓고 평면좌표만 시험 보겠냐? 아니잖아. 평면좌표도 보고, 분홍식도 보고, 방정식도 보고, 이차함수도 최대 최소도 같이 보는 그런 학교 시험에서 얘를 평면좌표에서 나오는 예로 해석하는 거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될 거예요. 알았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너희들이 풀어볼래? 봅시다. 어떻게 할까요? 너희들이 먼저 요 유형이 아직은 안 익숙하잖아. 요거랑 익숙해져야 돼. 그래서 지금 당장은 요걸 딱 정리해놓고 뭘까를 보면서 가면은 좀 도움이 돼요. 뭐야?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는 AP제곱, BP제곱, 거리의 제곱의 합이다. 그치? 그리고 P가 어떻게 나와 있어? X축 위의 점P. 1번, 2번, 3번, 4번 중에 누구야? 4번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든 2차식을 만들어주세요라는 문제라고요. 그러면 처음에 너희들이 미술 좌표 잡는 거를 X축 위의 점P라고 하면 당연히 뭐로 잡을 거야? 바보같이 A, B로 잡으면 안 된다. 그치? X축 위니까 Y좌표가 뭘 거거든. 그래서 몇 콤마 몇? A, 0 또는 X, 0으로 잡아주면 되겠지. 맞죠? 그러고 나서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이라는 놈의 식을 그냥 쓰는 거예요. AP제곱 뭐예요? A-1의 제곱에 플러스 16. BP제곱은 뭐예요? A-5의 제곱에 플러스 9. 됐죠? 그러면 식 정리해봐. 원래 거리의 합이라면 루트가 있어서 해결하지 못했지만 이제 루트가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의 A에 대한 하나의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12x, 12a. 됐죠? 그 다음에 상수항 뭐예요? 1, 9 더해서 10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야? 26, 25, 41? 41. 50일인가? 50일이다, 그치? 50일. 됐죠? 그리고 나서 이 녀석이 뭐가 되도록 하든 의 최소값을 찾으라고 하든 최소가 되도록 하는 A를 구하라고 하든. 어쨌든 너희들은 뭐 하면 되잖아. 2차식이니까 어디서? 축에서. 맞죠? 축 어디야? 바로 보자마자 하나? 3이다, 그쵸? 그래서 3 넣어주면은 답은 18-36 플러스 51이에요. 됐지요? 계산해보자. 얼마 나오냐? 33? 답은 3번 나오는 겁니다. 알았죠? 만약에 최소값을 구하세요. 그때 이 P의 좌표를 구하세요 하면은 3,0이 답인 거고. 알았죠? 요렇게 가는 거예요. 알았음? 자, 그리고 잠깐 고기 들어봐. 칠판만 봐봐. 요 문제는 어떻게 풀면 돼?
칠판만 보고 대답해봐. 피해 좌표를 바로 구하래. 자, 문제를 잘 봐. 같이 읽어볼까? 두 점을 가지고 거리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점 P를 찾는데 임의의 점 P네. P는 어디다? AB의 중점이다. 그래서 원래 이 문제 답은 중점 3, 중점 4. 답은 3,4 해서 답은 4번 찍으면 돼. 근데 물론 지금 유형의 이 문제는 해설지를 보면 2차식의 최대 최소 풀고 있을 거예요. 풀어주고 나서 다음번부터는 이게 중점이었다. 알겠지?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걸 거야. 알았죠? 알았음? 너희들은 한번 미리 증명해 봤기 때문에 중점이란 걸 알고 가시면 됩니다. 알았죠? 중점 구할 때 더해서 2로 나누고 더해서 2로 나누는 건 알잖아. 중딩 때도 하잖아. 맞지요? 끝났어요. 그 나머지 것들은 괜찮고, 야, 이게 먼저 나온다고? 그래서 왜 이러냐? 자, 나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내분점, 외분점으로 가요. 두 번째 공식으로 갑니다. 자, 여기까지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하는 유형 4가지, 5가지 한번 쫙 풀어본 거야. 머릿속에 정리되나? 자, 도형의 방정식 애들이 왜 어려워하는지 알겠지? 알겠냐? 내용이 막 어려운 게 아니잖아. 너무 외워야 되는 게 많고 유형 자체가 너무 세부적으로 많이 쪼개지다 보니까 공식 하나만 가지고 이런저런 생각들을 막 해야 되는 거거든. 알았죠? 자, 그리고 지금 내가 지우고 있는 거 아까 보니까 필기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는데 이거 잘 필기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수업 영상 올려두면 너희들 꼭 어디다 써가지고 책에다 잘 껴놓든 붙여놓든 하세요. 알았죠? 이거 모른 채로 지난번에 배운 것 같은데요 하고 있으면은 환장하죠. 알았죠? 분명히 못 외우기 때문에 쓰라 그랬어. 알았죠? 집에 가서 반드시 좀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내용이 새로운 공식, 두 번째 공식. 평면 좌표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공식으로만 치면은 딱 3개밖에 없어요. 두 번째 공식입니다.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인데, 자, 평면 좌표에서 제일 어려운 거 하나 골라보세요 하면 바로 얘예요. 오케이? 얘예요. 왜 그러냐면 너희들이 어려워하는 유형은 결국 식으로 나와 있는 내용을 너희들이 도형으로 해석을 해서 풀어야 되는 그 기하학적 해석 문제가 어려운데 얘가 그림 그리기가 어려워. 내분은 쉬운데 외분 때문에. 그래서 나는 미리 그림을 그리기 쉽도록 먼저 설명을 좀 용어를 바꿀 거예요. 좀 이따가. 알았죠? 일단 문제는 뭐라고 나오는지 잘 봐. A라는 점의 좌표를 줘요. 그리고 미리 배운 사람들도 원래 알고 있는 사람은 재민이밖에 없지. 재민이 너도 외우는 방식을 살짝은 바꿔봐. 그러면 네가 그림 그릴 때 도움 될 거다. 자, 어쨌든 AB가 주어진 상태에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첫 번째 선분 AB를 M 대 N으로 길이 B가 나오면서 내분하는 점이라고 부르거나 외분하는 점이라고 불러요. 원래는 또 좌표평면보다는 수직선을 먼저 하는데 뭐 나는 좌표평면 한 방에 할게요. 수직선은 그냥 땡큐. 자, 그래서 어쨌든 내분한 점을 P라고 하고 외분한 점을 보통 Q라고 해서 P의 좌표를 구해봐. Q의 좌표를 구해봐. 를 공식으로 외우라고 하거든. 자, 외우는 방식, 그림 그리는 방식, 그리고 내분이 뭐고 외분이 뭔지부터 먼저 좀 설명을 하자면, 자, 첫 번째. 내분은 쉬워. 여기에 A가 있고 B가 있으면 분이 무슨 분자겠냐? 나눌 분, 내는 안, 내. 맞죠? 그래서 선분 AB를 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직선 필요 없지? 잘라. 알았죠? 요 선분 AB를 나는 일단 연장해 놓을게. 뭐요? 네, 안쪽에서 분 나누세요. 나눌 때 길이 B가 뭐? M 대 N. 그럼 어디겠냐? 예를 들어서 이게 3대 2다. 어디겠냐? 이쪽이야, 이쪽이야. 1번이야, 2번이야. 3대 2라면. 여기 요쪽이겠지. 맞죠? 그때 길이 B가 몇 대 몇? 그러면 어떻게 그리면 돼? 5등분해서 여기 가면 돼. 이게 P인 거예요. 다시 한번. 길이 B가 몇 대 몇? 맞죠? 이런 식으로 가면 돼. 지금은 M 대 N이니까 중간 거 무시하고 그냥 M 대 N이라고 표현만 해놓을게요.
알았죠? 그럼 문제는 이제 외분이 이상한 거야. 분이 나눈다인데 왜? 바깥에서 나눈다가 말이 되니? 이해가 안 되지.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외분이라는 명칭만 보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너희들은 저 내분과 바깥쪽에 있다는 거를 조금만 연결을 다시 해봐. 결국 내분은 무슨 의미냐면 A에서부터의 거리와 B에서부터의 거리에 대한 B라고 생각을 해봐. 다시 한번 뭐라고? 앞에서 있는 것들의 B가 뒤에 있는 것으로부터의 거리의 B가 이렇게 된다. 대신에 안쪽에 있으면 돼 라는 얘기고, 그럼 얘는 A에서부터의 거리와 B에서부터의 거리가 B가 mdn이 되는데 바깥쪽을 들렀다 오세요니까 어디? 이쪽 편에 있으세요? 이쪽 편에 있으세요? 둘 중 한 군데 있으세요야.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3대 2 외분이라고 생각해봐. A에서부터의 거리가 몇? B에서부터의 거리가 몇? 그 말은 A에서 멀어? B에서 멀어? 앞쪽에 있는 점, 앞에 점 A에서 더 멀리 있지. 그러면 왼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때 거리 B가 3대 2가 돼야 되니까 어디까지 갔다 오면 돼? 이렇게 갔다 오면 되는 거야. 그때 너희들이 그림을 그릴 때 어떤 식으로 좀 하면 빨리 그릴 수 있냐면 결국 앞쪽에서 앞쪽 B, 뒤쪽에서 뒤쪽 B. 그래서 나는 그림을 그릴 때 한 방에 다이렉트로 그릴 거야. 어떻게? A에서 시작을 해서 B에서 끝나도록 그림을 그릴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린다. 어떻게 그린다? A에서부터 시작해서 B로 끝나도록 그릴 건데 갔다 올 때 거리 B가 몇 대 몇? 3대 2, m대 n이 되도록 그리면 되는 거야. 지금 3대 2라고 했으니까 그림을 그릴 때는 이렇게 그려 놓을게.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납니다 라고 가시면 돼요. 알았어요? m대 n 지금은. 됐음? 그러고 나서 이제 공식을 외워볼 거예요. 자, 결론부터 나간다.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내분은 2b를 더하면 됩니다. 분자도 똑같이 2b를 더하면 됩니다. y좌표도 2b를 더하면 돼요. 아이씨, 너무 좁은데? 2b를 더하면 돼요. y좌표의 분자도 2b를 더하면 돼요. 언제는? 내분은. 그럼 그 말은 외분은 뭐겠냐? 2b를 뭐 하면 되겠어? 빼면 될 것 같니? 자, 공식 외우는 거야. y좌표도 똑같이 가시면 돼요. 대신에 분자 쓸 때 내가 뭐 해놨어? 살짝 공간 비워놨지. 여기다 뭔가 곱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사람들이 자꾸 올라갔다. 어쨌든 공식을 자꾸 주문해오듯이 달달달달 외우게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알았죠? 그래서 또 어떻게 크로스로 곱하면 돼. 이렇게 그림 그리듯이 설명하시는 방법도 있어. 그것도 맞아. 나도 그렇게 했어. 근데 그보다 조금 빠른 거. 그림 그릴 때 어차피 시작해서 끝나도록 그림을 그릴 거라면 시작점, 끝점이라고 이름을 붙일 거거든. 그때 곱하는 순서는 무슨 순서로? 끝점, 시작점, 끝점, 시작점, 끝점, 시작점, 끝점, 시작점이라고 외워두세요. 훨씬 빠를 거예요. 알았죠? 절대로 외울 때 m 더하기 n분의 mx2 더하기 nx 안 된다. 알았지? x2가 뭔지 x1이 뭔지 몰라. 문제는 갑자기 2,3, 3,2라고 줄 건데 어떻게 할 거야? 두 번째.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쌤들도 있어요. 빠밤. 크로스로. 얘랑 얘를 곱하고 얘랑 얘를 곱하래. 오, 쉽지? 근데 그거는 이거 가지고 장난을 치거든, 나중에. BA라고. 그때는 점의좌표 또 바꿔 쓰거나 해야 돼. 헷갈려. 알았음? 그래서 그냥 끝점 시작점이라고만 기억해 놓으면 더 빨라요. 알았죠? 알았죠? 그럼 두 번째. 왜 그 공식이 나오니? 는 결국 너희들이 알고 있는 닮음과 비례식입니다. 자, 결국 길이 B가 m 대 n이야. 여기 x좌표는 뭐야? 여기 x좌표는 뭐야? 내가 구하고 싶은 여기 x좌표가 뭐야? 그때 너희들이 닮음 이용할 수 있겠지. 그러면 결국 이거 길이 B도 m 대 n 아니겠니? 그래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습니다라고 해서 식 정리하세요.
그래서 x는 형태로 정리해주면 그냥 얘가 나와. 알았죠? 그럼 공식을 까먹었을 때 이렇게 쓸래? 안 돼요. 너무 오래 걸려. 어떻게든 외우세요. 내분 외분 공식을. 알았죠? 이거는 무조건 어떻게든 외우세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유형 7번을 가볼까? 942번 문제 가보자. 머리가 점점 복잡해지죠? 두 점 AB에 대하여 선분 AB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을 P. 자, P 구해볼까? 어떻게 하면 돼? 두 B를 뭐 하면 됩니다? 어디 갔어? 두 B를 뭐 하면 됩니다? 내분이니까 더 할게요. 분자도 두 B를 뭐 할게요? 더 할게요. 근데 분자를 쓸 때는 끝점, 시작점 순서로. 어떤 순서? 끝점, 시작점 순서로 X좌표 구할 때는 X좌표를 곱해주시면 돼. Y좌표 갑시다. 같은 B네요. 두 B를 더해주세요. 분자도 두 B를 더해주세요. 곱하는 순서는 끝점, 시작점 확인하고 끝점, 시작점 순서로 가주면 돼. 알았음? 됐음? 얘가 BA만 또 달라지겠지. 끝점이 A다. 어쨌든 P. 뭐냐? 분수 제발 아니어라. 2, 마이너스 1. 됐죠? 다음 Q. 같은 B인가 보다. 2대 3, 선분의 B를 2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을 Q. Q 어떻게 하면 돼? 두 B를 빼주세요. 분자도 두 B를 빼주세요. 곱하는 순서는 끝점, 시작점, 끝점, 시작점 순서로 곱해주시면 된다고. 그 다음에 Y좌표 똑같이 두 B를 빼주세요. 두 B를 빼주세요. 곱하는 순서는 끝점, 시작점 순서대로. 맞죠? 그럼 졸라 귀찮긴 한데 어쨌든 계산은 가능하잖아. 뭐냐? 얼마냐? 14, 뭐야 이거? 13?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4. 그럼 PQ 찾았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뭐 하래? 선분 PQ의 중점. 중점은 뭐하니? X좌표끼리 Y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누면 된다는 거 우리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8, 마이너스 7이 답이에요. 이 문제는 PQ를 찾아줄래? 라는 문제였던 겁니다. 됐나요? 외울 수 있겠지? 알았지? 그 다음에 이게 내분점, 외분점이 또 짜증나는 두 번째 이유. 그냥 지금처럼 2대 3 내분, 3대 2 외분, 5대 4 외분 이렇게 주면 참 좋은데 말을 바꾸기 시작해. 3등분점 중에서 P에 가까운 점. 이게 뭔 말이야? 선분 PQ를 3등분하는 점 중에서 P에 가까운 점. 그림 그려보면 길이비 알지? 몇 대 몇이야? 1대 2 내분이야. 근데 그거를 이렇게 말을 이상하게 해놔요. 이게 달까? 아니요. 너희들이 제일 짜증나는 문제는 별표 한 3개 치워놓으세요. 몇 번? 유형 8번입니다. 시간이 조금 없는 것 같아서 자, 요거 몇 번이야? 946번 요거 하나만 빨리 좀 풀어볼까? 다 해가네 그래도. 946번 얼른 풀어볼래요? 자, 맞게 방향을 잡았다면 시작하고 있었겠지. 그치? 잠깐만 책 좀 보자. 자, 너네 이 문제에서 페이크가 총 2가지가 있어요. 뭐 하고 있었던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너도 보자. 아깝다. 잘했네. 자, 가보자. 뭐가 2가지가 이게 페이크냐면 뭐하니? 그래요. 자, 보자. 2가지 페이크가 들어갑니다. 뭐요? 재미 답 구하고 있어봐. 그거지. 그렇지. 얘들아, 일단 첫 번째 길이 B가 몇 대 몇이야? 2대 3인데 계수 B를 보고 3대 2로 잘못하는 사람들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한번 생각해봐. 야, 3에다가 뭔가를 곱하고 2에다가 뭔가를 곱했는데 같아지려면 제일 단순한 수는 뭐야? 2랑 3 아니냐? 그지? 앞에 계수비를 가지고 길이비를 거꾸로 가야 되는데 이걸 2대 3이 아니라 3대 2로 읽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한 명 봤어요. 그죠? 조심하세요. 이거는 문제에서 노리는 노림수가 아닌데 애들이 지들 혼자 그냥 낚여 있는 거.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 저 2대 3을 찾고 나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 뭐? 2대 3 내분이라고 한 적 없는데 2대 3 내분 또는 외분을 찾기 위해서 2, 3을 더하거나 빼고 있어요. 5분의 또는 마이너스 1분의. 틀렸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누구예요? C입니다. C. 다시 한번 잘 봐. 그림을 보면 A가 있고 B가 있고 M 대 N 내분하는 C도 마찬가지야. 누구 대 누가 M 대 N이야? A, C, B, C예요. 외분을 해도 마찬가지야. 이게 M 대 N이지. 누가 M 대 N이야? A, C, B, C예요. C를 찾고 싶을 때 몇 대 몇이냐를 볼 때는 A, C, B, C를 봐야지. P를 찾고 싶을 때 몇 대 몇이야 하면은 A, P, B, P를 봐야지. 그럼 지금부터 C를 찾고 싶었으면은 뭘 찾아봐야 돼? A, C, B, C를 봐야 되는데 왜 A, B, B, C를 보고 2대3 내분 혹은 2대3 외분을 가니? 그럼 이 문제는 결국 뭐로 가야 되냐? A, C, B, C를 찾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자꾸 그냥 저 2대3을 어떻게든 써서 그것도 내분인지 외분인지를 막 찍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알았죠? 그래서 길이 B를 찾기 위해서 아까 왜 재민이 넌 잘했던데 그림을 그려봐야 됩니다. A가 있고요. B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C를 찾아가. 그리고 A, C, B, C의 길이 B를 찾아봐. 그림을 그려봐. 그때 A, B가 그려져 있지. 찍혀져 있지. 몇 칸으로 바라보래? A, B를. 몇 칸으로 바라보래? 몇 대 몇? 2대 3이잖아. 두 칸으로 바라보잖아. 맞죠? A, B를 두 칸으로 바라봤을 때 B, C는 몇 칸이 돼야 된다? 세 칸. B에서부터 몇 칸? 하나, 둘, 셋. 근데 여기만 되니? 하나, 둘, 셋. 둘 다 C의 후보입니다. 알았나요? 알았나요? 자, 그때 C1이 답이야? C2가 답이야? 왜? 그렇지. 자, 이런 걸로 C2를 결정하라고도 해요. 알았죠? 지금 문제에서는. 근데 이렇게 말고 다른 방향으로 주기도 합니다. 그건 좀 이따 얘기할게. 어쨌든 C2인 걸 알았다. 또는 C1이 답일 수도 있다. 그때 너희들은 뭘 찾아야 된다? 지금은 C2가 맞으니까 C2만 할게. 둘 다 할까? 뭘 찾아야 된다? A, C, B, C의 길이 B를 찾아봐야 돼. 몇 칸, 몇 칸? 5칸, 3칸. 만약에 C1이 맞다면 몇 칸, 몇 칸? 1칸, 3칸. A에서 시작해서 B로 끝나도록. 알았음? 몇 대 몇? 자, 그 다음 두 번째. 내분이야, 외분이야? 이건 쉽죠? 선분 AB가 여기 있었다면 바깥이야, 안쪽이야? 바깥이 안쪽이야? 바깥쪽이죠? C1도요? 바깥쪽이죠? 그래서 둘 다 외분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희들이 뭐라고 찾으면 돼? 5대3 외분점만 찾으면 답이야. 알았죠? 그 다음 두 번째. 지금처럼 A가 양수라는 말 말고 다른 방식으로 C1 또는 C2를 결정하라고도 합니다. 그때 C2로 결정을 해주는 문제는 어떻게 나오기도 하냐면 B방향으로의 잠깐만 먼저 이걸 쓰자. 선분 AB의 B방향으로의 이것도 중요하지만 연장선 위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 만약에 C1이 맞다면 문제에는 뭐라고 나오기도 하냐면 선분 AB의 A방향으로의 연장선 위. 됐죠? 이렇게도 나옵니다. 알았음.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 그림이 슥 그려져. 요 B가 지금 2대 3인데 AB 대 BC가 만약에 3대 1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 AB를 3칸으로 바라보지. 그때 BC는 2칸이 돼야 되거든. 그럼 얘가 후보지. 첫 번째 후보. 근데 누구도 후보야? 얘도 후보다, 그치? AB를 몇 칸으로 바라봤을 때 3칸으로 바라봤을 때 BC는 2칸만 되면 되니까. 맞죠? 그래서
이쪽으로 두 칸도 맞지만 이쪽으로 두 칸도 맞거든. 그때 얘를 물어보니, 아이고, 얘를 물어보니라고 할 때 지금처럼 C를 A, B라고 할 때라고 하면서 뭐 A가 양수 이런 식으로 주기도 해. 근데 그거 말고 지금처럼 말로 주는 거 구분을 잘 하세요. C, 빨간 색깔 C를 물어볼 때는 반드시 방금처럼 선분 AB의 연장선 위라고 할 겁니다. 이번엔 굳이 방향이 필요 없지. 하나는 연장선이 아니거든. 그럼 얘는 뭐라고 물어보게? 선분 AB 위의 점 C라고 할 거야. 근데 둘 다 물어볼 수도 있어. 를 만족하는 A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둘 다 물어보는 건 뭐라 물어보겠어? 직선 AB 위라고 해요. 알았죠? 그걸로 구분해 주셔야 된다. 알았죠? 슬슬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하죠? 아직까지 공식 하나 더 남았습니다. 유형은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두 개인가? 두 개 남았다. 아니다, 한 4개 남았다. 오케이? 자, 그러고 나서 그래서 유형 8번이 나는 이 평면좌표 단원에서 가장 어려울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알았음? 그 다음에 오늘 일단은 야, 이거 다 할 수 있냐? 일단 여기까지만 하자. 더 하는 건 오반 것 같아. 그래서 유형 9번까지가 숙제예요. 알았죠? 아씨, 무게중심 하고 싶은데. 야, 유형 하나만 더 하면 안 돼? 해도 돼? 해도 돼? 하나만 더 할게. 아니야. 그 유형 10일까지는, 아, 그래? 여기까지 하자고? 뭐? 유형 11은 유형 10번 하면 그냥 내면 돼. 사실 이거는 내가 설명할 필요 없어. 그건 내가 좋아하는 문제도 아니고. 하나만 더 할게. 진이야, 미안해. 자, 몇 번 할 거냐면, 그래서 사실 내분을 충분히 연습을 좀 시키고 싶은데, 그거는 못하고, 무게중심 하나만 더 할게요. 얘는 쉬워. 얘는 진짜 쉬워. 재민아, 무게중심의 좌표 어떻게 구해요? 끝났어요. 그거예요. 알았죠? 갑니다.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 구하기 문제. 아까 내가 외심 얘기했을 때 재민이가 꼭 잘못 말했거든. 그게 무게중심이야. 자, 간다. A라는 점이 x1, y1이야. B라는 점이 x2, y2예요. 그 다음에 C라는 점이 x3, y3라고 할 때 그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 구하는 거 진짜 쉬워요. 보통 무게중심은 gravity of center라고 해서 G로 보통 표현을 하고, G의 좌표 구할 때는 이거는 진짜 쉬워. X좌표를 구할 때는 X좌표를 더해서 평균 내요. Y좌표를 구할 때는 Y좌표들의 평균을 구하시면 됩니다. 겁나 쉽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요 녀석은 이걸 가지고 뭘 물어보냐면 증명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가끔. 자, 숙제로 풀어보세요. 증명해와 보세요. 여기 있나? 없네. 너희들이 해와봐. 알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더 많이 나와요. 잘 봐. 얘는 예시 문제다. AB, BC, CA를 각각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여기다 각각 붙여야 되는데, 어쨌든 DF라 할 때 그때 기억하세요. ABC의 무게중심과 DF의 무게중심은 뭐하다? 같아집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많이 나오냐면 957번이야. ABC의 좌표를 줘. ABC의 좌표를 줘놓고 뭐라고 해? ABC의 무게중심을 구하세요가 끝이 아니라 선분 AB, 선분 BC, 선분 C를 전부 다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각각
PQR이라고 잡아요. DF를 할 수도 있고. 그래 놓고 나서 PQR의 무게중심을 구하래.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2대1 내분점 P 구하고 2대1 내분점 Q 구하고 2대1 내분점 R을 구해봐. 그래서 그 PQR을 가지고 무게중심 찾는 게 원래는 루트겠지. 근데 그렇게 안 풀어요. PQR의 무게중심은 그냥 이거랑 이걸 보니까 ABC의 무게중심을 일치하겠네. 그래서 답은 3개 더해서 3으로 나눠요. 1, 3개 더해서 3으로 나눠요. 2. 답은 1,2야. 그럼 마이너스 1이 답이겠지. 알았죠? 그럼 이거 증명은요? 물어봐요? 아니요. 노가다예요. 그냥 얘를 x1, y1, x2, y2, x3, y3라고 해서 각각 PQR의 좌표를 내분, 외분 공식을 이용해서 찾아요. 2대1 내분, m대n 내분으로 찾겠지. m대n 내분 공식 찾고, m대n 내분 공식 찾고, m대n 내분 공식 찾아서 x좌표, y좌표, x좌표, y좌표, x좌표를 다 해요. 그래놓고 나서 무게중심을 뿅 해봤더니 3분의 x1, 2, 3의 합이 나오는 거야. 3분의 y1, 2, 3의 합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증명 너무 단순 노가다라서 물어보진 않기 때문에 보통 활용으로 물어보고 끝납니다. 나도 증명 따로 안 할게요. 방법은 내가 말로 설명했으니까. 알았지? 그래서 이거는 잘 기억하세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페이크 문제는 뭐겠어? 장난치기 시작하지. AB를 2대3으로 BC를 3대5로 그럼 돼, 안 돼? 안 돼. 하나라도 B가 깨지면 안 됩니다. 그럼 그거는 너무 뻔하지. 그럼 뭘 가지고 장난치냐면 CA가 아니라 AC로 줘버리면 난리가 나. 그거는 CA를 M대N으로가 아니라 CA를 N대 M으로 놔서 혼자 B가 달라. 그럼 이건 어떻게 푸는데요? 방법이 없죠? D 좌표 찾고 E 좌표 찾고 F 좌표 찾아서 무게중심을 직접 찾는 수밖에 없어. 두 개 달라가지거든. B가 하나라도 다른 거니까. 그래서 A, B, B, C, CA가 맞는지 잘 보고 학교 시험에서는 A, B, B, C, AC로 장난을 치면은 그거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야 돼. 그게 다예요. 요거 증명을 스스로 해보라고 낸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오늘 숙제는 유형 11번까지만, 유형 업은 아니다. 요거는 설명해야 돼, 다음 시간에. 근데 중간에 유형 6번 빠질 거예요. 그래서 카톡 잘 보고 하세요. 두 가지 유형을 내가 지금 설명 안 했어. 유형 업에 있는 유형과 중간에 유형 6번인가? 그거 설명 안 했으니까 카톡 잘 보고 숙제하세요. 알았죠? 여기까지 할게요. 잘 가요.